헬로 반가 우리 1학년 영어고 친구들 안녕. 잘 지내고 있지? 우리가 이제 얼굴 보고 함께 이야기 나눌 날이 이제 며칠 안 남았네. 빠르면 내일일 거고 이틀 정도 남은 친구들 있을 거고 그 시간만 지나면 우리 방학 전까지 얼굴 보고 지낸다. 너무 기대가 된다. 빨리빨리 온나? 외로워 죽겠다. 너희가 없는 학교 늘 이야기하지만 너무너무 너희가 필요한 느낌이 많이 난다. 보고 싶으니까 빨리 오고 그때까지 건강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자, 오늘은 우리 도형의 이동 파트 두 번째 시간 대칭 이동에 대한 이야기로 시작을 해볼 거야. 자, 그 전에 어제 우리가 지난 시간 공부했던 도형의 평행 이동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자. 도형의 평행 이동은 점을 평행 이동하는 것도 있었고 도형의 방정식을 평행하는 것도 있었지. 똑같이 x 방향으로 a만큼 y 방향으로 b만큼 평행 이동한다라고 하면 점이라는 것은 원래 내가 가지고 있는 점에서 평행 이동한 양만큼 더해주면 됐고, 방정식은 x 대신 평행 이동한 양만큼은 뺀 x 빼기 a를 y 대신 평행 이동한 양만큼을 뺀 y 빼기 b를 집어넣어주면 그게 방정식이고 점이 된다고 했어. 자, 더하는 것과 빼는 게 언제 어떻게 되는지 거기에 대한 구별은 반드시 해줘야지 평행 이동에 헷갈리지 않고 우리가 공부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 내용과 아주 유사합니다. 아주 유사하게 대칭 이동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 거예요. 똑같이 한 점에 대한 대칭 이동도 우리가 다룰 거고 이 다음 페이지에서 도형의 방정식에 대한 대칭 이동도 다뤄볼 거야. 천천히 가볼 테니까 눈여겨보고 문제를 풀 때도 생각해서 해결을 해봅시다. 자, 오른쪽에 보이는 요 굉장히 판타스틱한 문양을 한번 봐봐. 뭐라고 적혀 있는 것 같니? 글이야, 글. 한글 아니고 영어야, 영어. 뭐라고 적혔는지 보여? 자, 읽어주면 판타지야, 판타지. 그치? 판타지라는 그 영어를 모양을 되게 멋지게끔 이렇게 꾸며놓은 형태지. 하나의 디자인이야. 자, 이 디자인을 왜 들고 왔는지를 잠깐 생각해 보면 여기 가운데 T를 중심으로 이렇게 선을 쭉 한번 그어보면 자, 얘를 기준으로 좌우가 어때? 모양이 완전히 반대가 된다, 그자? 그지? F, A, N, T, A, S, Y라는 이 판타지라는 영어 글자를 서로 완전히 다른 모양이지만 똑같이 대칭되었을 때 그 의미가 살리고 디자인적으로도 훌륭한 느낌의 이런 모습을 만들어냈어. 자, 이렇게 읽는 방향이나 보는 관점에 따라서 글자 모양이 변하거나 그대로 유지되는 이런 글자 디자인을 선생님은 잘 몰랐는데 MB 그램이다라고 이름을 붙인대. 멋지지? 엄청 멋져. 선생님이 로고를 만드는 사람이라고 하면 이런 로고와 이런 상표 디자인은 정말 멋있고 좋은 점수를 줄 것 같은 생각이 들어. 진짜 멋있지 않나? 그지? 자, 이 이야기처럼 어떤 선을 기준으로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이 글자는 왼쪽으로 이동하는 거나 오른쪽으로 이동하는 거나 똑같아. 왼쪽 오른쪽 모습이 서로 똑같다라고. 그거 우리 어릴 때부터 이런 단어를 많이 썼지. 대칭이라는 거. 맞아. 오늘 공부할 내용이 바로 이 대칭에 대한 이야기를 할 거거든. 어떤 선에 대해서 혹은 어떤 점에 대해서 도형을 대칭 이동시킨 그 이야기를 할 거고 실제로 대칭 이동되게 되면 점의 좌표라든지 도형의 방정식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를 그 이야기들을 하나씩 해보도록 하자. 자, 오늘 역시도 어렵지 않아. 두 가지를 초점을 맞춰서 들어가면 되는데 그 첫 번째로 지금은 점의 대칭 이동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합시다. 자, 가볍게 한번 생각을 해볼게. 여기에 점이 3,2라는 점이 하나 있어. 이 점을 X축에 대해서 대칭 이동 한번 시켜볼까? 무슨 말인지 알겠어?
x축에 대해서 대칭 이동시키면 x축 반대편으로 간다라는 얘기지. 즉 이 길이만큼이 똑같은 위치로 요렇게 움직여주면 여기가 우리가 찾을 대칭점이야. 몇 콤마 몇일까? 그렇지. x 좌표는 그대로인데 y의 값만 반대로 오니까 요렇게 되겠지. 맞지? 자, 똑같이 y축에 대해서 주어진 점을 대칭 이동시켜버리면 그대로 y축 방향으로 똑같은 양만큼 움직여주면 될 것 같아. 이만큼을 그대로 똑같은 양만큼 이렇게 움직여 볼 거야. 그러면 여기 우리가 찾고자 하는 점은 원래 가지고 있는 3,1을 오른쪽으로 보내는 게 아니고 왼쪽으로 보낼 거기 때문에 그대로 좌표를 생각해주면 x는 반대편으로 가고 y의 좌표는 그대로 이렇게 와주겠네. 그치? 얘를 짝대기를 하나를 더 그어보자.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요 원점이라는 이 점을 기준으로 이 점을 원점 반대편에 이렇게 쭉 한번 보내보려고 해. 선을 한번 그어볼까? 원점에서부터 쭉 반대편으로 이쪽으로 보내줘라. 그러면 당연히 여기에 보이는 이 선분의 길이랑 이 선분의 길이는 똑같겠지. 그럼 이 점은 어떻게 될까? 맞아. x가 오른쪽으로 갈 때 왼쪽으로 가주면 되고 y가 오른쪽 위로 올라갈 때 y는 밑으로 내려가주면 돼. 그래서 원래 가지고 있는 점에 x 좌표도 바뀌고 y의 좌표도 바뀐 이게 원점에 대한 대칭 이동을 시킨 거야. 자, 공부를 우리가 따로 이번 시간을 애써 시간을 안 투자해도 여러분들이 충분히 알만한 내용이지. 맞아. 간단하게 이렇게 찾으면 충분히 해볼 만한 내용인 거야. 그럼 이거를 우린 조금 일반적인 상황으로 확대해서 공식으로 만들어서 한번 써보도록 할게. 자, 여기에 점 P가 있어. x, y라는 점 P가 있어. 얘를 x축에 대해서 대칭 이동시켜봐. 그러면 x축 밑쪽으로 똑같은 길이만큼이 이쪽으로 오면 여기로 오겠네. 얘를 내가 P1이라고 하면 얘의 좌표는 어떻게 돼? 그렇지. x좌표는 변함이 없는데 y의 좌표만 위가 아니고 아래로 내려가주면 되겠지. 그래서 x축에 대한 대칭 이동시킨 점은 y의 좌표만 바뀌면 되는구나. 별 내용 아니지? 이번에는 y축에 대해서 대칭 이동시켜 봐봐. y축에 대한 대칭 이동을 시키면요. x의 방향으로 움직인 게 반대 방향으로 똑같은 양만큼 움직이면 돼서요. 이 점을 내가 P2라고 이야기를 하면 x가 반대 방향으로 갔다고 했지? 그럼 x의 좌표는 맞아. 마이너스 x로 부호가 바뀔 거고 y의 좌표는 변함이 없다. 이게 y축에 대해서 대칭 이동한 점이야. 누구의 부호가 바뀌었다? x의 부호가 바뀌었다. y축에 대해서 대칭 이동시켰으니까 오른쪽 왼쪽 x의 부호가 바뀌어라. x축에 대해서 대칭 이동시키면 위아래 y의 부호가 바뀌어줘라. 자,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이 점을 원점 O에 대해서 대칭 이동을 한번 시켜볼까? 그 원점에 대해서 대칭 이동시키면 똑같이 이 부분의 길이만큼 똑같은 양만큼 이동한다고 했지. 그럼 얘를 우리가 P3라고 얘기하면 이 점은 어떻게 되겠노? 맞아. x가 오른쪽으로 갈 때 반대로 가니까 x의 좌표의 부호가 바뀔 거고 y도 위쪽으로 갈 게 아래쪽으로 내려갔으니까 y의 부호도 바뀌어주면 돼. 자, 이게 원점에 대한 대칭 이동된 점이겠지. 이 세 가지야. x축, y축, 원점에 대해서 대칭 이동시키게 되면 왼쪽에 나와 있는 표를 다시 한번 보도록 하자. 원래 내가 가지고 있는 점의 좌표를 x, y라고 이야기를 할 때 x축, y축, 원점에 대해서 대칭 이동한 점은 다음과 같이 나타나라. 자, 외우지 말고 그림으로 해석해줘. x축에 대해서 대칭 이동해라. 얘지. 위아래가 바뀌어. 그래서 x는 그대로 y의 좌표만 바뀌어라. 두 번째, y축에 대해서 대칭 이동하면 좌우가 바뀌어. 그래서 x의 부호가 바뀌고 y는 그대로가 되라.
세 번째, 원점에 대해서 대칭 이동시키면 x축 방향도 바뀔 거고 y축 방향도 바뀌어라. 그래서 마이너스 x, 마이너스 y가 대칭 이동시킨 점의 좌표가 되는 거야. 어렵지 않지? 이거 우리 적용하면서 머릿속에 금방금방 넣어가 보도록 하자. 자, 보기 1번 같이 한번 봅시다. 바로 정답 나올 거야. 1,2를 x축에 대해서 대칭 이동시키자. 그림을 그려봐. x축은 가로로 쭉 그렸다. 거기에서 대칭시키려면 y의 좌표를 바꿔라. y축에 대해서 대칭 이동시켜라. 왼쪽 오른쪽으로 바뀌어라. x의 좌표가 바뀌어라. 원점에 대해서 대칭 이동시켜라. x의 방향, y의 방향 모두 다 바뀌어라. 이게 정답이겠지. 너무 쉽지. 계산할 거 1도 없네. 1도. 문제 1번 뭐 같이 풀어보면서 정답을 얘기해도 될 것 같아. x축에 대해서 대칭 이동시켜라. 그러면 y의 좌표를 바꾸어라. 부호를 바꾸란 얘기지. y축에 대해서 대칭 이동시켜라. x의 부호를 바꿔라. 마지막 원점에 대해서 대칭 이동시켜라. x의 부호와 y의 부호를 모조리 바꿔주면 돼. 자, 아직까지 이 과정이 익숙지 않은 사람은 좌표 평면 위에 점을 실제로 찍어서 한번 해봐. 4, 마이너스 6이라는 점이 여기에 있으면 x축에 대칭 이동시키면 여기 위쪽으로 올라가야 되네. x 좌표 그대로인데 y의 부호만 바뀌어라. y축에 대해서 대칭 이동시키면 이쪽으로 넘어가라. y의 좌표는 그대로인데 x의 방향만 왼쪽으로 가라. 마지막 얘를 원점에 대해서 대칭 이동시켜라. x든 y든 반대편으로 가줘야겠네. 그래서 마이너스 4,6이 정답이 돼줄 거야. 그림으로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내용이지. 맞아. 이 내용을 가지고 지금 어려워하는 사람들은 잘 없더라고. 그런데 어제 우리가 평행이동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이 대칭이동에서도 도형의 방정식의 대칭이동은 어떻게 생각하면 되는지는 조금 고민이 되고 걱정을 해볼 만한 내용이야. 왜냐하면 많이 헷갈리거든. 별로 헷갈릴 건 없는데 이상하게 많이 헷갈려. 천천히 한번 볼 테니까 편견 없이 보고 그 결과에 대해서 해석을 여러분들이 해주길 바랍니다. 자, 단지 한번 보세요. 중요한 내용입니다. 도형의 방정식의 평행 이동. 자, 왼쪽에 보이는 이 좌표 평면 위에 검은색 도형을 내가 F라고 이야기를 해볼게. 이 도형을 X축에 대해서 대칭 이동시킨 도형을 F'이라고 얘기를 해보자. 자, F라는 도형이 X와 Y에 대한 이런 형태로 어떤 약속되어 있는 방정식을 가지고 있을 거고, 우리 목표는 이걸 이용해서 아래쪽에 있는 이 빨간색 도형의 방정식을 찾아가는 게 목표야. 어떻게 찾아가면 되는지 천천히 한번 생각해봐. 자, 여기에 도형 F 위에 있는 점을 내가 하나 들고 와볼까? P, X, Y라고 얘기를 해볼까? 자, 이 점을 X축에 대해서 대칭 이동시키면 이쪽으로 갈 거잖아. 그지? 자, 그때 이 점을 내가 P'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 점의 좌표를 내가 아직은 모르니까 X', Y'이다라고 이야기를 해볼게. 대칭 이동시켰으니까 이 길이는 서로 똑같겠다. 그죠? 그럼 생각해. 우리의 목표는 뭘 구하고 싶냐면 F'이라는 이 도형의 방정식을 구하고 싶고, 이 도형의 방정식은 이 도형 위에 있는 점을 들고 왔을 때 X'과 Y', X'과 Y'이란 이 X, Y 둘 사이의 관계식을 찾고 싶다고. 근데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은 XY의 관계식인 거고, 이걸 이용해서 X', Y'의 관계식을 찾고 싶어. 전혀 다른 거지. 그런데 뭐가 있냐면 X와 X' 사이에 Y와 Y' 사이의 관계를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얘를 이용해서, 그리고 얘를 이용해서 도형의 방정식을 찾아갈 수가 있을 것 같아. 자, 한번 보자. 오른쪽에 나와 있는 거 선생님이 하는 대로 따라가서 증명을 하면 더욱 좋고, 증명을 못 하더라도 이해를 해주기를 바랍니다. 자, P 프라임
x 프라임 콤마 y 프라임의 정체를 한번 봐봐. 얘는 점피를 x축에 대해서 대칭 이동시킨 거지. 위아래가 길이가 같다고. 그럼 얘를 이렇게 적을 수 있나? p 프라임이란 점은 x의 좌표는 변함없이 y의 좌표만 부호가 바뀌어라. 맞지? x축 대칭 이동이니까. 그럼 다시 얘기하면 x 프라임은 x와 똑같고요. y 프라임은 마이너스 y가 똑같아. 자, 그런데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은 x와 y 사이의 관계식을 알고 있다고. 그래서 x와 y 사이의 관계식을 아니까 나는 x 자리에 y 자리에 x 프라임과 y 프라임이라는 것을 대신해서 집어넣겠다라는 거야. 무슨 말이냐면 똑같은 말이지만 x 대신 x 프라임을 집어넣을 거고 y 대신 마이너스 y 프라임을 집어넣겠다라는 거야. 이 식이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 보이니? 입장만 바꿔놓은 거야. 그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렇게 대신 대입을 하겠다라는 거야. 어디에? f의 x, y는 0이라는 식에다가 위의 식을 대입하면 이 식은 어떻게 되느냐? x 자리에는 x 프라임을 넣기로 했지? y 자리에는 마이너스 y 프라임을 넣기로 했지? 자, 이렇게 만들어졌어. 이렇게 만들어 놓고 보니까 이 식은 어떤 의미가 있는 거야? x 프라임과 y 프라임 사이의 관계로 만들어져 있는 식이네? 내 목표는 x 프라임과 y 프라임 사이의 관계가 어떻게 되느냐, 그 관계식을 우리는 앞으로 이도형의 방정식이라고 얘기할 건데 딱 만들어진 거야. 자, 그럼 다시 한번 얘기하면 우리가 찾고자 할 점 p 프라임 다시 x, y 프라임 요 놈은 위에서 방금 찾았던 방정식 f의 x 프라임 마이너스 y 프라임은 0 요 놈을 만족하게 되는 거야. 그지? 다시 거꾸로 얘기하면 만족한다기보다는 요 놈 그래프 위의 점이 된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네. 그럼 다 끝났네. 여기에 보이는 이 식이 누구의 방정식이 된다? f 프라임의 방정식이 된다. 따라서 무슨 얘기를 할 수 있냐면, 자, 프라임이라는 기호를 딱 떼고 이놈이라는 것은 위에 있는 모습 그대로 바라보면 f의 x, 마이너스 y는 0이라는 이 방정식을 만족하는 해가 돼줄 수 있다. 그래서 p 프라임을 만족하는 도형의 방정식은 이놈이 된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어때? 지난번에 평행이동에서 얘기한 거랑 비슷한 상황으로 전개를 했지. 내가 원래 가지고 있던 도형에서 x 대신 x 프라임을 넣을 수 있는 방법, y 대신 y 프라임을 넣을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그 관계식만 바꿔주면 되는 거예요. 쉽지는 않은 부분이지 여러 번 반복해서 봐주기를 바래. 자, 그럼 결론을 다시 한번 얘기해보자. 원래 내가 가지고 있는 도형의 방정식을 누구에 대해서 평행이동하면, 대칭이동하면, x축에 대해서 대칭이동하면 x는 그대로 있는데 누구의 부호만 바꿔라? 그렇지, y의 부호만 바꿔주면 된다. 점의 평행이동과 점의 대칭이동과 다를 게 없네요. 맞아. 대칭이동은 점의 대칭이동이나 도형의 방정식의 대칭이동이나 서로 똑같게 돼. 자, 증명은 여러분들한테 하나만 했지만 아래쪽에 보이는 이 세 가지를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고 메모를 해줬으면 좋겠어. 같이 응용을 해볼게. 첫 번째, 주어진 도형의 방정식을 x축에 대해서 대칭이동시키면 뭘 바꾸랬노? y의 부호만 바꿔주면 된다고 했지? 두 번째, y축에 대해서 대칭이동시키면 x의 부호만 바꿔주면 될 거야. 증명은 따로 안 했어. 2번, 3번은 우리 방금 했던 거 가지고 추측을 할 거야. 세 번째, 원점에 대한 대칭이동은 맞아. x의 부호도 바꾸고 y의 부호도 바꿔주면 된다. 자, 이 내용이 오늘 공부할 내용의 전부거든. 위쪽에서 증명했던 내용은 잠깐 여러분들이 있더라 하더라도 지금 네모치고 있는 이 박스 안에 있는 내용은
반드시 기억해서 밑에 있는 문제 풀 때 적용을 해주기를 바랍니다. 자, 예제 1번 문제 풀어볼게. 원의 방정식을 다음에 대해서 대칭 이동시킨 방정식을 물었다. 첫 번째 x축이네. 방금 뭐라고 했노? x축에 대해서 대칭 이동시키면 y라는 놈 대신 뭘 집어넣어라? 마이너스 y를 넣을 거야. 그래서 얘는 x 빼기 3의 제곱에 y 대신 마이너스 y를 집어넣으면 이게 정답이네. 보기 조금 더 편하게 고쳐주기만 하면 이게 정답. 아무것도 아니지. 두 번째 y축에 대해서 대칭 이동시키면 x 대신에 마이너스 x를 집어넣기로 했어. x 대신에 마이너스 x를, y는 건들지 마라. 보기 편하게만 고칠까? x 더하기 3의 제곱에 y 더하기 4의 제곱은 9. 이게 정답. 아무것도 아니지. 마지막 원점에 대해서 대칭 이동시키면 x 대신에 마이너스 x를 넣고 y 대신에 마이너스 y를 넣으면 돼. 자, x 대신 마이너스 x, y 대신 마이너스 y를 집어넣고 조금 더 보기 편하게만 고쳐주면 이게 우리가 찾을 정답이 돼줄 거예요. 문제를 적용하는 건 어렵지 않지. 맞아, 간단해. 그 찾아가는 과정이 생각이 어려웠던 거지 결과물을 쓰는 것은 너무나도 간단하단 말이야. 자, 예제 1번이었거든요. 밑에 있는 문제 2번과 3번은 여러분들이 고민하고 나서 충분히 답을 찾고 나서 선생님의 풀이를 함께 봐줬으면 좋겠습니다. 자, 문제 2번 한번 봅시다. 다음 방정식이 나타내는 도형을 x축, y축 원점에 대해서 대칭 이동시키라고 했다. 아따 마이도 하라고 한다. 한번 해보자. 첫 번째 1번은 x축에 대해서 대칭 이동시켜볼까? 그러면 빠르게 가보자. x축에 대해서 대칭 이동시키면 y의 부호를 바꿔주면 끝. 이게 1번의 답. 2번째, 2번. 아이고, 무슨 말이고. 두 번째, y축에 대해서 대칭 이동시키면 x의 부호를 바꿔줘라. 이게 우리가 찾을 정답. 보기 불편하면 양변 마이너스 1을 곱해서 정리만 해주면 되겠지. 세 번째, 원점에 대해서 대칭 이동시키면 x의 부호도 바꾸고 y의 부호도 바꿔주면 되겠지. 이것만으로도 충분히 정답일 거고 보기가 불편하면 양변 마이너스 1을 곱해주면 될 거야. 간단해. 반복하면서 간단하다는 걸 알아줬으면 좋겠어. 자, 2번인데요. 2번은 원의 방정식이라는 거 눈에 보이니? 그걸 보이면 공부 잘하고 있는 거야. 자, x 자리에 y 자리에 대신 집어넣는 건 알겠는데 집어넣으려고 하니까 x도 2개고 y도 2개라서 조금은 번거로운 느낌이 나. 그러면 우린 요 놈을 굳이 문자를 2개를 남겨놓을 필요가 없겠지? 완전 제곱식으로 식을 조금만 더 간단하게 표현하자. 자, x 빼기 2의 제곱이면 충분해. 지금 4가 없던 게 들어갔어. y 더하기 3의 제곱이면 충분해. 9가 없던 게 들어갔어. 그럼 오른쪽에도 4와 9만 집어넣어주면 될 거야. 즉 얘는 x 빼기 2의 제곱과 y 더하기 3의 제곱은 13이라는 식이 우리가 찾을 이 방정식의 모습과 똑같다고. 그러면 이제 대칭 이동시켜봐. 첫 번째, x축에 대해서 대칭 이동시키면 누구를 바꾸라고? y를 바꿔라. 그럼 얘는 x 빼기 2의 제곱이 되고 y 대신 마이너스 y가 들어가면 마이너스 y 플러스 3이지. 그거 우리 한 방에 보기 편하게 고쳐줄 수도 있을 것 같아. 두 번째, y축에 대해서 대칭 이동시키면 x의 부호를 바꿔야겠지. 즉 마이너스 x 빼기 2의 제곱이 돼야 돼. 그럼 얘도 조금 더 보기 편하게 x 더하기 2의 제곱 플러스 y 플러스 3의 제곱은 13. 이게 답일 거야. 3번 xy의 모양을 다 바꾸라고 했어. x는 마이너스 x, y는 마이너스 y. 그지? 원점에 대해서 대칭 이동시키며 xy의 부호를 모조리 다 바꾸라고 했어. x는 y는 이렇게 바꾸라고. 안쪽에 있는 식만 조금 더 보기 편하게
고쳐준다면 맞아. y 빼기 2의 제곱은 13 이렇게 답을 찾아갈 수 있을 거야. 아무것도 아니지. 맞아. 여러분들이 충분히 할 수 있는 문제인 것 같아. 자, 문제 3번까지 바로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다음과 같은 원에 X축의 방향으로 1만큼, Y축의 방향으로 2만큼 평행 이동한 다음에 다시 X축에 대해서 대칭 이동한 원의 방정식을 물었어. 아이고야, 많이도 물어본다. 처음은 뭘 하라고 했노? 평행 이동하라고 했지. 그 다음 대칭 이동하라고 했어. 그럼 천천히 한번 가봐. X 플러스 2의 제곱과 Y 빼기 1의 제곱은 4인데 이거를 평행이동부터 하라고 했어. X 방향으로 1만큼, Y 방향으로 2만큼 평행이동하라고 했어. 기억나니? 도형의 방정식의 평행이동은 이동한 양만큼 빼면 된다고 했고 이동한 양만큼 빼면 된다고 했어. 그거를 X 대신 집어넣으면 되고 Y 대신 집어넣어주면 되는 거였어. 자, 따라서 계산해보자. X 대신 X 빼기 1을 집어넣고요. Y 대신에 Y 빼기 2를 집어넣어주면 된다고. 이게 평행이동한 식이야. 한 번 더 정리할까? X 플러스 1의 제곱 더하기 Y 빼기 3의 제곱은 4가. 자, 이게 여기까지 평행이동한 것까지야. 얘가. 그럼 이제 뭐 해야 되노? X축에 대해서 대칭이동하라고 했지. 자, 한 번 더 떠올려보자. X축에 대해서 대칭이동하면 가로가 X축이야. 위에 있는 걸 아래로, 아래 있는 걸 위로 보낼 거야.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Y 대신에 마이너스 Y를 집어넣으면 된다고. 한번 적어볼까? X 플러스 1의 제곱에 Y 대신 마이너스 Y를 집어넣어라. 이게 답인데 조금 더 보기 편하게 정리만 해주면 X 더하기 1의 제곱 더하기 Y 더하기 3의 제곱은 4라는 이 식이 우리가 찾을 최종적인 답이 되는 거겠지. 어때? 지금 우리 지난 시간에 평행이동을 공부하고 오늘은 대칭이동을 공부했는데 공식을 적용할 수 있는 게 하나밖에 없고 별 내용이 사실 없어. 그래서 그 부분 틀만 기억하면 나와 있는 설명대로 절차대로 따라가 주기만 하면 될 부분인 거야. 그지? 정리를 한번 해보자. 대칭 이동이라는 거는 X축에 대해서 대칭 이동하면 누구를 바꿔라? 그렇지. Y 대신 마이너스 Y로 들어가고 Y축에 대해서 대칭 이동하면 누구를 바꿔라? X 대신 마이너스 X를 집어넣고 원점에 대해서 대칭 이동시키면 X도 바꾸고 Y도 부호를 바꿔주면 된다. 자, 이거는 점을 대칭 이동시켰든 도형의 방정식을 대칭 이동시켰든 아무 차이가 없었다. 평행 이동에 대해서만 차이가 있었지 대칭 이동은 아무 차이가 없었다라는 거 기억을 해주면서 오늘 수업은 이렇게 마무리를 할게요. 수고 많았고요. 우리 학교에서 만나서 반갑게 인사합시다. 안녕.